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대전광장 공동사회를 맡고 있는 회장 이재원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광장의 전문가 토론은 4세대 지방대전 플랫폼을 찾기 위한 새로운 도전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원으로 앞으로 6번의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 꼭 필요하다고 주창되는 대안 중에 하나는 자치분권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에 기반한 자치분권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당면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자치분권, 그리고 자치재정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지방대전 광장은 그것을 찾기 위한 학회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낯선 방식의 토론회지만 함께 하나씩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광장의 주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입니다. 지역발전과 지방재정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설정되는 주제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현상에 대한 인식과 문제 해결의 접근의 접근성, 적실성, 그리고 대안의 유효성 등에 대해 심층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토론을 위해서 학회에서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토론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6번의 회원들로 구성한 시나리오 팀에서 수고를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토론 주제와 관련하여 학회 이사회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세 분의 설문팀에서 수고했습니다. 이 설문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3부로 구성됩니다. 제1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토론이고 제2부는 지역소멸 대응에 대한 토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는 균형발전과 소멸 대응에 대해서 지방재정의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안의 문 앞에서는 항상 답답함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와 지방재정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들의 활발한 담론과 소통을 통해서 자치분권에 기반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회장입니다. 원래 토론회 주제별로 전문가님 모시고 지금 쟁점이 무엇인가, 우리 문제인식은 제대로 되고 있고 현재 있는 정부 정책들은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 가지고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지금 저희가 지금 자료를 만든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수요일까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저희 학회 회원님들한테도 물었고요. 그리고 시군구협의회 쪽하고 같이 해서 지자체 공무원분들한테, 주로 이제 예산 쪽하고 행정 쪽에 있는 분들한테 현재 지역 불균형에 대한 것들, 지역 소멸 인식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왜 자체가 안 되는가, 그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자치분권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좀 설문 내용은 좀 더 많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봤었는데요. 그걸 보면 저희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불균형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느냐, 소멸 대응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식하냐에서는 거의 4.5 정도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상당히 심각하게 본다는 건데, 여기서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게 뭐냐면 현장에 있는 시군구 공무원들의 심각도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국가의 정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고 볼 때 시군구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2점대 하반입니다. 이게 상반입니다. 이렇게 거의 효과 없을 거다, 이렇게 응답하는 거고요. 학자들은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는가, 한 3점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인지에 대한 온도차는 조금 있을 것 같다는 거고요. 근데 현장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 가능할 건가, 실제로 시군공무원분들은 그 해결 불가능할 거다, 이쯤 되면 굉장히 이제 냉소적인 현상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정책 실패 원인도 이렇게 중간에 보면 좀 냉소적이고 친연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은 아는데 안 될 거다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안 되는데 돈을 왜 생각하고 이렇게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책도 그렇지만 학문을 하고 있는 학자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런 걸 좀 물었죠. 과연 전문가의 역량들은 어느 정도 있냐는가. 이때 이거는 이제 시민부 쪽에 안 물었고 이제 학자들한테 물었는데 역량 부족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 우리도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중에 하나 보면 정책 신뢰도에서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기반의 이론들은 과연 적절한가. 이걸 보면 시군부터 특히 군 지역 보면 2.6점으로 와서 지금에 있는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 논문 쓸 때 뭐 이런 거 볼 때 앞부분에 그쪽 이론 넣고 관점 잡았는데 거기서 대안을 뽑아봤자 안 될 거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중앙정부 정책들, 지자체 자체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저희 쪽 해석할 때는 이거 다 중앙집권적인 그런 시스템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자치분권을 하면 대안이 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치분권에 대한 가능성이나 신뢰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한 페이지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설명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문제는 심각하고 현재 있는 정책들, 이 문제 해결하고 있는 주체들, 공무원, 학자들 이쪽도 그렇게 특별히 신뢰할 정도는 아니고 분권이 된다고 해서 이것도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이쯤 되면 새로운 것들 뭔가 자꾸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토론도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현재 있는 지식보다는 이제 다른 이야기들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쪽에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면 그 정도 인식을 공유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큰 틀을 잡은 거 아닌가. 최소한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뒤에 정책 과제 이런 거 할 때 똑같은 거 베끼는 건 안 해야 되겠다. 그럼 다른 걸 고민하다 보면 또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첫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홍준현입니다. 지방경은 광장 이름부터가 또 이게 광장이라는 말을 쓰는 게 굉장히 낯설기도 한데 그만큼 새로운 시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인사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첫 번째 인식과 관련해서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학자들과 인식이 차이가 크구나. 강현수 국토연구 원장님이 사실 좀 가지고 있었는데 예, 강현수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이재원 회장님이 또 불러주셔서 저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쭉 대학에서 지역 계획이라고 하는 영역, 도시계획, 지역계획, 그리고 지역개발, 균형 발전 이런 영역에서 또 오랫동안 좀 이렇게 교수 생활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 국제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또 잠시 좀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거기 퇴임을 했고요. 이제 다시 대학 연구자의 길로 다시 막 들어서는 초입에 또 이렇게 학교에서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경력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부동산학과 가기 전에 산업연구원이라는 국토연구기관에서 좀 오랫동안 있었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었습니다. 좀 했고, 산업연구원에서 지역과제는 업무도 했지만 여러 가지 다른 경제, 산업정책에 관한 것도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연구에 떠나서 이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와서는 부동산 업무도 하지만 제가 사실 배경이 지역경제와 그다음에 지역의 입지에 관련된 거라서 지속적으로 이제 지역경제 관련된 지역정책에 관련된 것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들어주신 학회장님께 그리고 여러 패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훈련 계열은 물론 그게 주제 키워드는 굉장히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구조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게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조금 패널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불균형, 우리 오랫동안 우리가 이 얘기를 해왔는데
늘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왔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아까 이제 후반부에 나오지 않은 지역 소멸 문제가 연결되는 사람들한테 더 뭔가 공포스럽게 다가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역 불균형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대별로 그 인식도 달라졌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생각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저도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역 불균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 현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지역 얘기를 할 때 가장 마주치는 것이 저는 규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케일을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의를 상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부 같은 정도를 상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17개 시도를 상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을 상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또 하나 베이스 문제가 이 균형이라고 했었을 때 이 영어 밸런스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에퀄리브리엄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견제라는 말이 민주주의에서 오는 일 중에 하나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견제라는 것은 일종의 약간의 세력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A라는 곳과 B라는 지역이 있었을 때 A와 B 지역이 예를 들면 뭐 경제적 측면에서 똑같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문화적 차원에서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역이라는 게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이제 총체이기 때문에 각 방면에서의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인식하게 했었을 때 뭔가 세력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경제적인 격차라든지 아니면 소비 격차라는 것들을 이제 상정하게 되고, 아까 예를 들어보시면 설문조사를 보면 시군구 단위에 있었을 때 느끼는 감정과 광역 단위에서, 광역 대도시에서 느끼는 사람들이 워낙 다르거든요. 인식이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지 않았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벽보고하는 대화에 그럴 가능성이 좀 많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아주 객관적으로 그럼 지역 간 우리나라 격차가 크냐 했었을 때 OECD 국가 중에서 이때 이제 비교 다니는 광역시 정도 됩니다. 17개 시도 단위로 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소득격차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역 단위로 봤었을 때 주로 이제 인종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격차가 심한데, 우리는 인종적인 차별도 있는 상태에다가 사실 어찌 보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소득격차라는 게 하나의 다리극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과 그 나머지 문제인데, 이것들을 그러면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볼 것인지, 아니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차이를 볼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볼 것인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스토리가 전개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지역격차, 특히 지방소멸은 도시와 농촌의 관계에 상당히 전통적인 것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현대화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이제 급속하게 저출산 고령하고 마무리해서 그런 게 있는 것 방면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우리나라 지역 문제가 있는 건데, 이제 서양적인 차원에서의 지역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성장 지역이었던 부산, 울산, 경남 같은 지역들이 이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채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서양에서 상당히 보편화됐는데 우리나라 경우에서는 사실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도농 간의 문제와 도농 간에 확대된 새로운 버전으로서의 인구 소멸 문제, 지방 소멸 문제와 그다음에 성장 지역의 세태 문제를 이제 그냥 하나의 지역 문제로 이제 눈을 해버리면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권, 비수도권 이게 제일 큰 쟁점인데, 보면 이 문제를 제일 해결하기 이제 국토연구원 쪽, 저기 국토부 쪽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보면 좋은 거는 다 수도권에 갖다 놓고, 지방에서도 자기 자식들 다 서울 보내놓고, 서울 사람들 나머지 아직 안 내본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결국은 불균형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고, 정부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국토연구원의 박사님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국토부에서는 과연 이걸 국토부에서 인지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6, 7년 동안 계속 불균형이 온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그쪽은 없죠. 생각했는지 한번 궁금했어요. 갑자기 국토부가 나오고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맥락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기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 지역 불균형이 뭐냐, 모호하다 그랬는데, 전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지역 불균형이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체감하니까.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학자분들이 좀 모호하다 뭐 이런 얘기를 알면서도 하시는데, 저는 그 모호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 지역 불균형 정책이 효과가 없은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앞단을 깐 쪽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냥 모호하지가 않거든요. 방금 우리 조금 전에 그 정준호 교수님이 말씀 주셨고, 이미 교과서에 다 있는데, 전혀 모호할 필요 없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규모의 지역 간의 불균형을 예를 어떤 지표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답이 나오죠. 뭐 예를 들면 복지 쪽이냐, 소득 쪽이냐, 일자리냐. 그래서 그걸 보는 기준에 따라서 다 이렇게 측정도 가능하고요. 그동안 그럼 뭐 했냐, 뭐 이러는 건데, 국토부는 사실은 국토균형발전의 중부제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국토부의 국토정책과가 사실은 균형발전 담당 그 부였고, 참여정부 이후로는 산업자원부가 이제 국가균형발전의 중부서가 됐었죠.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이 균형발전이 주로 두 가지 차원이었거든요. 하나는 균형발전 정책이, 하나는 수도권 집중업체. 수도권 규제가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큰 정책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국토부였거든요.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대해서 그 기업 입지, 그 다음에 대학 입지들의 규제가 있었고, 그게 이제 국토부가 주관하게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규제 정책의 중부서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겠다는 수단들이 대체로 이제 고속도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산업단지, 이런 인프라 공급이었으니까 그것도 이제 국토부 책임이죠. 참여정부 이전까지는 균형발전의 주무부서가 대체로 이제 국토부였고, 그런데 그 노무현 정부 들어서 이게 균형발전이 일자리 때문이 아닌가, 이게 인프라의 부족이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시 균형발전 주무부서를 산업부로 보냈죠. 그래서 지금까지 산업부입니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물론 보건부처도 같이 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이 약간씩 바뀌었지만 한때는 지역발전위원회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뭐 굳이 우리가 부처 중에서 이제 주무부서라고 하면 산업부였고, 최근에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행자부로 바뀌고 있죠. 행정자치부가 이제 주무부서로 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아닌데, 아마 이제 법이 통과되면은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의 주무부서는 행안부. 그렇지만 이제 그 주무부서라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이게 보건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보건부처가 함께 이걸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국토부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의 정책 수단이 말 그대로 수도권 규제,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뭐 이런 쪽이었고, 뭐 그런 나름대로의 역할을 쭉 해왔고, 최근에 이제 뭐 다른 보건부처 융합 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굉장히 균형발전 사업들이 지금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저희가 이제 그 보고서를 이제 많이 보거든요. 산업부 보고서도 그렇고, 산업연구원 쪽도 그렇고 하게 되는데, 그걸 보다 보면 저희가 이제 앞에 이론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어떤 정책들을 뽑아냈구나. 예를 보면, 산업부는 지역균형하고는 별 관점이 없는 거 아닌가. 그쪽 자기들 경제학의 논리를 따지면, 대도시의 수도권에 뭔가가 경쟁이 높을 때 산업이 활성화되면, 그거 더 좋은 거니까, 거기서 자기들 논리에서 과연 그게 균형같이 나오는 건지, 국토부도 수도권 직접 이유는 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 틀에서는 나오지 않는 거 아닌가. 그리고 행안부는 보면 수단이 없어요. 그 예산을 보면 행안부에서 뭘 그렇게 국토 예산하는 게 옛날 생활운동할 때 예산 그 정도 있을 건데, 정책도 없는데 자기들은 무슨 관점에 무슨 이론을 한 건지. 지역 소멸 지금 가져갔죠, 행안부에서. 있어요? 예. 부산시에 뭐 대시도 나가서 어디 쓰는가 보고.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예산은 없는데 균형발전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이 하나의 국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을 보면 과거는 없었고 지금 이제 생긴 게 지역소멸 기금으로 하나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아까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것처럼 물론 불균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명확하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뜻은 아까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완전히 그 경계 통과를 피해버렸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얘기하는 것은 밸런스가 어떻게 맞추느냐 또 다른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격차가 있으면 불균형이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격차가 있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 자체는 명확한 것 같지만은 그 누구와 누구의 불균형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아마 여기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좀 모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모호하지 않은데 자꾸 모호하다고 하니까 그게 더 모호하진 것 같은데 일단 사람마다 다르죠. 당연히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건강이 제일 중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직업이 제일 중요한 사람도 있고 한동안 이제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영호남 지역 격차가 가장 큰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런데 예를 들어 영남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호남 지역 격차를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분들은 뭐 부산 쪽이 더 잘 사냐 대구 쪽이 잘 사냐 뭐 이게 더 문제였을 거고 당연히 이제 그 사람마다 지역마다 그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만약 국가 아젠다로 봤을 때 그럼 대한민국이 국가적 아젠다로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뭐냐 이렇게 물은다면은 그동안 역대 정부가 다 그 나름대로 자기 정부가 뚜렷하게 그 지향한 바들은 다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박정희 시대 때는 이 서울 집중이 굉장히 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집중의 이유도 이게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이 서울이 그렇게 모였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부산 집중도 문제였어요. 아마 부산이 그때 임시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과 서울을 억제하는 게 그 당시에 정책 목표였습니다. 쭉 그렇게 가다가 부산 쪽은 이제 점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집중이 오랫동안 문제였고 지금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뭐 정부의 공식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관점을 보면은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지역 불균형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다. 명료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으면 다르죠. 강남도 강북이 문제겠죠. 이게 그 전국 차원에서 보면 광역시 광역도나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역 간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소득 측면에서 보면 울산시가 1등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소득이라는 게 생산 소득도 있고 지출 소득도 있고 분배 소득이 있는데 이게 생산 소득 그러니까 생산 측면에서 보면 충남이나 울산 같은 데가 가장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소득들이 나중에 돌고 돌아가지고 분배 소득이나 지출 소득으로 보면 서울로 다 모인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역 간 격차는 양적 격차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에 대한 그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뭔가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건데 그 욕망들이 사실 되기 때문에 지역 간 격차 이상의 양적 격차 이상의 더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하는 거죠. 가능해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부산과 신랑의 분리라고 하는데 머리 기능들은 전부 다 서울에 와 있는 거고 온통 기능들은 전부 다 지방에 있는 거죠. 비수도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그게 하나라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게 소득이 한 전체 우리나라 GDP가 매년 좀 다르게 하는데 한 4%에서 10%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서울이 어찌 보면 기생도시입니다. 사실 비수도권에.